안녕하세요, 무차차입니다. 안산에서 작업을 끝내고 편택을 원래 가야 되는데 그 차가 막혔어요. 그래서 지금 인천을 왔습니다. 경찰이 있네요. 왜 경찰이 버스를 잡고 그 자, 개근을 했고 저는 울산으로 갑니다. 차 많이 밀릴 건데 걱정이네요. 그래도 오늘 빨리 끝났습니다. 제가 화물차를 한지는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화물차를 운전한다고 할 때는 뭐 지인들 혹은 친구들 관심도 없었어요. 유튜브를 시작하니까 질문이 폭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단 뭐 다른 유튜버 기사님들 보시면 뭐 작업 환경이라든지 또 뭐 추레라, 윙바디, 카고 쪽인 것 같아요. 저도 자주 봅니다. 저도 유튜브 초보자이기 때문에 영상을 어떻게 올리는지 또 배울 점이 있는가 뭐 이런 걸로 저도 자주 보는데 저한테 질문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냥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떠한 답변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업종이 틀립니다. 저는 탱크로리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추레라, 뭐 윙바디, 카고 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질문을 주셔도 저는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얘기만 내가 직접 해본 것도 아닌데 얘기만 듣고 저희는 저렇다 어떻다 제가 감히 어떻게 그걸 얘기를 하겠습니까? 해보지도 않았고 저는 10년 이상을 탱크로리만 운전했습니다. 분야가 완전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몰라요.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안 해본 일을 말만 듣고 어떻다 저떻다 뭐 말할 수는 없으니까.
탱크놀이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근데 유튜버들 보면 나도 탱크놀이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 하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아직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제 운임이 높다라는 뭐 진짜 뭐 하루 평균 80만원이냐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은데, 탱크놀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단가가 그래 좋은 단가는 아닙니다. 뭐 업체들 가면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그분들 말을 듣고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서 판단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운송료가 높지 않다는 이유는 저희 회사에 용차가 들어옵니다. 저는 지입차죠. 쉽게 말해서 이 회사 일만 하겠다는 계약서를 쓰고 일을 받고 하는 이제 고정이죠. 고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일이 많을 때는, 차가 모자랄 때는 용차가 오잖아요. 저희 운임보다 한 8만원 정도를 더,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받는 운임을 받고 차를 구하면 차가 안 구해진답니다. 그러니까 한 10만원 정도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운임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평균이란 거는, 저희가 울산에서 평택, 안산을 자주 가요. 자주 갑니다. 평택을 가면 한 얼마지? 77만원인가? 근데 정확한 단가는 모르겠는데 한 77만원 될 거예요. 안산을 가면 한 85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 평균이 80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주 가니까. 물론 뭐 김포 이런 데 가면 100만원 돈입니다. 근데 그거는 뭐 자주 가는 데가 아니니까, 자주 가는 데들 계산해 보면 평균이 한 80 정도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안 좋다 하는데 진짜 안 좋아요. 제가 우리 회사에서 한 8년을 일을 했다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솔직히 일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가 좀 특별하게 일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가는 약한데 일이 많죠. 쉽게 말하면 이제 흔히 탕바리로 조진다라는 말이 있죠. 딱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은 많은데 운송료는 조금 약하죠. 제가 8년을 일하면서 일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일이 없어요 지금. 걱정이에요. 하필이면 차를 바꿨는데 일이 없어요. 지금 돌아가면서 쉬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회사 오기 전에 한 3년 정도 다녔던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망했답니다. 진짜 망했대요. 차가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한 40대 정도 있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한 2대 남아있답니다. 그 2대도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업종과 이제 탱크놀이 기사님과 자주 통화하시는 분이 몇몇 있는데
그분들도 뭐 한 달 매출 뭐 1,500, 1,600을 늘 찍었었는데 지금은 800에서 1,000만원 찍기도 힘들다 합니다. 다른 직장을 옮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 일이 없으니까 요즘 경기가 그래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진짜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냐면 무차차 왜 아이디가 무차차냐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 뜻이 뭐냐 네, 저희 집사람도 물어보고 한 3번 물어본 것 같은데 아무 뜻 없습니다. 아무 뜻 없어요. 그냥 이제 많은 분들에게 기억에 한 번 듣고 기억에 남을 만한 아이디가 뭐가 있을까 하고 선택한 게 이제 무차차입니다. 뭐 뜻 없어요. 그냥 무차차입니다. 이런 거 보면 좀 성공한 것 같아요. 차차. 네, 저는 차차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받았던 질문이 왜 프리마를 선택을 했냐, 대우차를 왜 샀냐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돈일 줄 알았는데 차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차를 바꾸게 된 계기는 나라에서 그 미세먼지 있잖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노후된 차량은 경기도 지방을 못 들어갑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벌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2가지의 선택이 있었는데 폐차를 하고 새 차를 사게 되면 폐차 지원금 1,000만원 하고 새차 지원금 2,000만원을 줍니다. 총 3,000만원을 주죠. 근데 그때 제가 중고상에 차를 팔라고 알아보니까 2,000만원 준대요.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죠. 폐차비도 나도 받고. 두 번째 선택은 저감 장치라는 게 있는데 그걸 다는 겁니다. 그것도 나라에서 그냥 무료로 지원을 해줍니다. 달면 돼요. 근데 그걸 달면 폐차가 안 돼요. 2006년식 차였는데 그렇다고 이걸 안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라에서 자꾸 어떻게 할 거냐 자꾸 조사가 들어와요. 선택을 해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선택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직 나이가 젊고 어차피 이들 그만둘 거 아니니까 차를 바꾸자 해서 바꾼 겁니다. 근데 왜 프리마를 샀냐면 저는 차를 뭐 살까 고민을 안 했습니다. 눈꼽만큼도 안 했어요. 만약에 제가 고민을 했으면 저는 아마 볼보를 샀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볼보는 적어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걸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고민을 했으면 저는 볼보를 아마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어떤 차를 살까 생각조차 안 했고 타보지도 않았고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프리마를 샀습니다. 그 이유가 단지 AS 때문에. 무제한 키로수 일반 부품 3년 동안 AS 내줍니다. 그리고 무제한 키로수의 엔진과 미션은
5년 동안 에이스를 해줘요. 그거 하나 보고 바꾼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뭐 대우차가 좋다 안 좋다, 뭐 스카니아, 볼보, 벤츠만 다 했어요. 우리 회사에 그 차들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가지고 그냥 S 하나 보고 바꾼 겁니다. 장고장이 많이 나지 않냐,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회사에 보면 스카니아, 볼보, 벤츠만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차 종류별로 다 했습니다. 근데 어느 차가 특별히 고장이 난다, 어느 차가 특별히 고장이 안 난다,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옆에서 한 3, 4년 지켜봤는데 뭐 특별히 고장이 안 나는 차도 없고 특별히 고장이 많이 나는 차도 없습니다. AS 하나 보고 프리마를 선택한 겁니다. 이 차가 뭐가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 차를 욕하는 것도 아닙니다. 타보니까 괜찮아요. 왜냐면 저는 벤츠, 스카니아, 볼보만 뭐 현대차 안 타봤어요. 타보고 싶은 생각도 없고 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차가 얼마나 좋은지를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몰라요. 그 차가 얼마나 좋은지를, 얼마나 힘이 센지, 뭐 승차감이 어떤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타보지도 않아가지고. 타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왜? 타면 비교가 되니까. 뭐 굳이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차는 좋겠죠. 좋을 거다 생각합니다. 근데 프리마도 괜찮아요. 뭐 저는 후회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받았던 질문이 이거는 좀 갈리는데, 돈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면 된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거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안 주면 또 못하죠. 내가 뭐 일을 하고 싶다 해서 하고, 하기 싫다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배차를 받고 하기 때문에 누굴 특별히 막 믿어주고 이런 게 없어요. 저희는 제가 우리 회사 오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사도 한 1년을 탔어요. 그때는 처음이니까 기사도 한 1년을 배운다 생각하고 탔는데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일을 많이 주죠, 기사도 타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 보고 이제 단바리를 샀습니다. 차들 한 800은 못해도 800은 맞춰준다 하더라고요. 그 회사들 내가 1년 동안 봤지만은 일이 많아요. 600은 찍겠다 해서 단바리를 그때 한 4천만 원인가 주고 샀을 겁니다. 한 3개월 일 많이 줘요. 매출 1000만 원 찍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일을 안 줘요. 일이 없답니다. 그래서 빚만 늘어났어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안 줘요. 그런 뭐 제가 뭐 그 회사랑 이 회사밖에 안 당겨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듣는 얘기로는 그런 회사들이 좀 많다 하더라고요. 피라죠. 일값을 받고, 예를 들어서 차가 7천만 원짜리 차다 그러면 피를 붙여서 1억에 파는 거죠. 그래서 일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일을 안 주면 버티다 나가겠죠. 근데 차값은 5천만 원 밖에 안 해요. 나는 1억 주고 샀는데 5천만 원 날아갑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거 아니더라도 왜 화물차가 힘드냐,
제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중고차를 샀어요. 회사에서 운행하는 걸 샀습니다. 그때는 피 같은 거 안 받고 그냥 순수 차값만 주고 샀어요. 그게 한 8,200 정도 될 겁니다. 7년 일하다가 한 7년 일하다가 지금 차를 바꿨죠. 자, 제가 아까 중고사에 팔라니까 2천만원이라 했죠. 그러니까 8천만원 주고 샀는데 7년 지나니까 2천만원 합니다. 그럼 6천만원을 까먹은 겁니다. 차값이 떨어진 거예요. 당연하죠. 차값은 떨어지니까 6천만원 까먹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차 수리비를 차 바꾸기 전에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얼마나 나왔는가. 어렴풋이 계산을 해봐도 4천만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7년 동안 차 수리비만. 그래 따지면 1억을 까먹은 거죠. 버는 만큼 나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물차는 힘든 겁니다. 솔직히 나라에서 뭐 바꿔 안 했으면 저는 차 절대 안 바꿨을 겁니다. 그냥 탔을 거예요. 아니, 새 차를 사면 뭐합니까? 어차피 내년 되면 또 떨어지고 차값은 계속 떨어질 건데, 그러다가 할부가 끝나면 또 수리비가 나가겠죠. 그러다가 한 10년 이상 지나버리면 차값은 그냥 뭐 15,000, 4,5천 안 하겠습니까? 그럼 2억 주고 암만 못해도 차 한 대당 2억은 넘어갑니다. 제 차도 2억이 넘어가요. 그럼 5천만원에 판대에도 1억 5천을 까먹은 셈이잖아요. 화물 업종이 제가 감히 뭐 이걸 해라 말아라 소리는 못하겠고, 그냥 힘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화물차에 대해서 한번 자꾸 물어보는데, 지금 와서 그냥 기사도 한번 타봐라 소리는 합니다. 진짜 하고 싶으면 기사도 일단은 타봐라. 왜냐하면 차값이 2억이 넘어가는 차를 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 일을 시작한다, 위험 부담이 엄청나게 클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되게 일이 편해 보인다, 뭐 재미있을 것 같다, 이런 말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 노동이잖아요. 그 말이 재밌을 것 같다, 편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 재미없어요. 이거 뭐 놀러 다니는 기분 절대 안 듭니다. 그냥 일입니다. 일은 일이에요. 바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울산에서 안산을 왔다가 내려가서 짐을 싣고 또 와야 돼요. 집에 가는 게 아닙니다. 또 올라와야 됩니다. 적어도 하루에 800km를 왕복을 합니다. 또 내려갔다가 또 싣고 또 올라와야 돼요. 근데 거기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차에서 밥을 내 먹고 뭐 캠핑 다니는 기분 그딴 거 하나도 없어요. 힘듭니다. 육체적으로는 편할 수 있어요. 운전만 하니까. 우리 직업은 운전하는 게 일입니다. 거의 뭐 80%가 운전하는 게 일입니다. 한 10% 정도가 대기하는 거죠. 10% 정도가 대기하는 거고 10%가 이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80%가 운전입니다. 육체적으로는 편하겠죠. 더우면 에어컨 나오고 추우면 히터 나오죠. 근데 정신적으로는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저희가 잠을 하루 평균 5시간 자요. 그것도 평균입니다. 5시간 자요. 24시간 중에 5시간 잔다면 19시간을 일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해보십시오. 미쳐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힘든 거는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던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가정과 떨어져 있어야 돼요. 제가 뭐 집안일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집에 못 들어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애들 크는 것도 못 보고 가정 일에 좀 그런 게 아무래도 제일 크죠.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 고민을 합니다. 과연 이게 맞는가? 왜냐면 애들이 지금 큰애가 이제 6살 돼 가는데 둘째가 이제 5살이에요. 곁에 있어준 적이 없습니다. 주말에 빼고 뭐 평일날 없어요. 애 커가는 것도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저는 주말에 좀 최대한 많이 놀아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가 제일 커요. 네, 제일 크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만둘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지만 그래도 애들한테 미안하고 집사람한테 미안하고 그게 제일 큽니다. 근데 또 주말 가면 마음 같지가 않아요. 제가 몸이 피곤하다 보니까 막 잠이 쏟아집니다. 그래도 저는 최대한 놀라고 하는 편인데 그래도 피곤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는 집에 가면 9시 되면 그냥 자요, 애들이랑. 예전에는 뭐 집사람하고 술 한잔 먹으면서 뭐 새벽 2시고 막 영화도 보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그냥 저녁밥 먹고 애들하고 놀다가 애들 재울 때쯤 되면 같이 잡니다. 같이 자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뭐 운송업을 해라 하지 마세요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제 기준에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장거리를 당기고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10년을 했어요. 10년을 하다가 이제 운송업을 하는데 일단은 간섭을 안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직장 생활하면 상사 눈치 보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담배 피는 것도 눈치 봐야 되고. 이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피면 돼요. 뭐 담배 피면 됩니다. 그냥 옆에서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짐을 실어서 그냥 배차 받은데도 하차만 해주면 됩니다. 힘든 것도 없어요. 뭐 운전하면 돼요. 그냥 그런 건 좋죠. 지금 12시 3분이죠. 네, 저 부산 가면 아마 6시 될 겁니다. 짐을 싣고 또 올라와야 돼요. 근데 뭐 내려가면서 뭐 솔직히 밥은 먹어야 되는데 지금 12시면 밥 먹어야 되죠. 그러면 7시 밥 먹고 나면 한 7시 짐 실으면 8시 9시 돼야 올라오겠네. 씻고 그다음 9시 돼야 올라오겠네.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뭐 평택을 간다. 그럼 도착하면 새벽 2시에요 암만 빨리 가도 새벽 2시입니다 그럼 또 아침 6시에 일어나야 되죠. 물론 뭐 차가 몇 대 있냐 이걸 봐야 되겠지만 6시 7시 되면 또 일어나야 돼요. 이게 우리 생활입니다. 뭐 놀러 다니는 기분 하나도 없어요. 추레라 뭐 윙바디 카고 뭐 덤프 저는 못 옵니다.
슈네다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데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랭크놀이만 10년 이상 했습니다. 랭크놀이에 대해서 좀 물어봐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슈네다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바로는 경기는 좀 많이 안 좋아요. 네, 일이 많이 없어요. 누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물어봤을 때는 기사 내가 뭐 이걸 해라 마라 소리는 못 하겠고, 그냥 물어보면 멀쩡한 직장 때리쳐고는 하지 말고 할 게 없다 그러면 일단 기사도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첫 번째가 이제 슈네다 윙바디 이제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탱크놀이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쪽으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같은 업종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틀립니다. 절대로 틀려요. 일하는 방식부터 뭐 배차받는 방식, 콜바디 이러죠. 저는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콜바디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날씨가 미세먼지가 많은 겁니까? 날씨가 뿌옇네요. 비가 올라나. 저는 또 열심히 내려가겠습니다. 갔다가 저녁에 또 올라와야 됩니다.